안녕하세요, 유튜미디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곧 업데이트되는 S1H의 프로레스 로우 레코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많이들 사용하시는 프로레스 코덱의 로우 버전으로 매개 코덱이었던 프로레스의 작업성과 로우의 관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장 비트 뎁스는 12비트로 8비트 대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S1H의 14 플러스 스톱의 풍부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더욱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카메라 센서의 배열 패턴을 디무자이싱하여 처리된 정보가 아니라 배열 패턴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고 디무자이싱을 PC에서 진행하고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후반 작업에서 픽셀 정보의 수정과 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로우 데이터 처리와 편집에는 오랜 시간과 고사양을 필요로 했지만 프로레스 로우는 이름답게 프로레스다운 훌륭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습니다. 맥북에 불이 들어오네. 이런 불이 들어오는 구형 맥북에서도 프로레스 로우 편집이 가능했습니다. 파일 크기 또한 기존의 프로레스 422과 422 HQ 사이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프로레스 로우는 어떻게 촬영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파나소닉 S1H와 닌자5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초당 500MB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는 SSD를 권장하고요. 튼튼한 HDMI 케이블, 그리고 NPF 배터리 혹은 다른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닌자5를 결합할 모니터 마운트, 매지감, 케이지 같은 액세서리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준비물이 준비됐으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S1H에서 메뉴, 비디오 모드에서 이미지 형식에 보시면은 HDMI 로우 데이터 출력이라는 항목이 생겼을 겁니다. 이거를 ON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장 메모리 카드에는 녹화할 수 없다는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요. 저희 어차피 닌자5에 레코딩을 할 거니까 얘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비활성화가 됐죠. 이건 로우 레코딩이기 때문에 DSP를 거치는 처리는 다 비활성화됩니다. 화질을 확인해 보시면은 5.9K 30프레임, 24프레임, 4K 60프레임, 30프레임, 24프레임, 그리고 3.5K 아나몰핑 모드 30프레임, 24프레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5.9K 해상도만 풀프레임 센서 영역을 사용하고요. 4K 이하부터는 슈퍼 35 영역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5.9K 30프레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닌자 V에서도 프레스 로우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프레스 로우 지원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레코딩에서 코덱 정보를 보시고 프레스 로우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액티베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1, 2, 3단계로 있는데요. 1단계에 보시면은 이 URL로 가라고 하죠. PC에서 이 URL로 이동하시면은 액티베이션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기의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활성화 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기기 아이디, 그리고 프레스 로우 코덱을 선택하고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기입한 메일 주소로 활성화 코드가 오는데 그 활성화 코드를 여기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자리 숫자로 올 거예요. 그리고 컨펌을 해주시면 프레스 로우가 활성화됩니다. 아까 S1H에서 프레스 로우 출력을 설정해 놨다면 이렇게 인풋에 5.9K 29.97 V로그 로우 라고 이렇게 로우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코드를 맞춰주고 HDMI 리모트 레코딩을 위해 설정을 마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뉴, 그리고 여기 타임 코드 항목 있죠? HDMI 타임 코드 출력을 ON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 설정, 입출력 페이지에 보시면 HDMI 촬영 출력 항목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고 HDMI 촬영 제어를 이것도 ON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닌자5에서 다시 인풋 설정해 보시면은 트리거 란이 있는데 저희는 HDMI로 연결했으니까 HDMI 선택을 해주시고요. 트리거에 ON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S1H에서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은 닌자에서도 레코드가 시작됩니다. 다시 S1H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얘도 레코딩을 중지합니다. S1H의 셔터 버튼과 레코딩 버튼으로 레코딩을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S1H와 아토모스 닌자5를 통해서 프레스 로우 촬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HDMI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기록하기 때문에 HDMI 케이블의 관리와 핸들링에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S1H 구매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블 홀더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S1H 프로레스 로우 레코딩은 카메라 센서가 받아들인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고 12비트 색심도와 브이로그 감마로 기록하여 넓은 DR을 폭넓고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더 디테일하며 후반 작업에서 높은 관용도를 보여줍니다. 기록 세격 또한 렉 2020 PQ 와이드 게머스로 기록하여 HDR 영상 제작이 가능하고 또 일반적인 렉 709 SDR 영상으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로레스 로우로 촬영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노출, 노이즈, 스토리지입니다. 아무리 로우라고 해도 노출이 하얗게 떠버리거나 까맣게 묻혀버리면 로우 할아버지가 오셔도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넓은 DR과 관용도를 갖고 있지만 로우 노출 보정 관용도를 맹신하지 마시고 주피사체에 맞는 적정 노출을 잘 확인하여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닌자5에서 웨이브폼, 제브라, 펄스 컬러 등 다양한 노출 모니터링을 지원하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노출을 확인하며 촬영하시길 권장합니다. 로우 촬영 시 센서의 이미지 데이터가 DSP의 처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렌즈 왜곡, 비네팅 보정 및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모아레 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이 작동되지 않고 로그 감마 기본 감도인 640과 4000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노이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로그 감마 촬영에서 주로 사용했던 트릭인 ETTR 촬영으로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광량 확보를 위해 빠른 렌즈 사용이나 조명을 통해 풍부한 광량을 받쳐주며 촬영하는 걸 권장합니다. 타 로우 코덱 대비 작은 용량이지만 압축 코덱에 비해 용량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레스 로우 기준 평균적으로 분당 10GB 정도의 용량을 사용합니다. 가변 비트레이트이므로 화면상의 정보에 따라서 사용 용량은 더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S1H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룩업 테이블 모니터링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또 기본 브이로그 및 로그2 709 모니터링만 가능합니다. 닌자 V에서도 룩업 테이블 모니터링이 기존처럼 작동하지 않으므로 네이티브나 HLG 혹은 PQ 화면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얼핏 까다로워 보이는 프로레스 로우 촬영이지만 신경 써서 촬영하고 후반에서 작업하는 만큼 좋은 결과물을 보답해줍니다. 이런 훌륭하고 강력한 프로레스 로우 레코딩 기능을 파나소닉 루믹스 S1H와 아토모스 닌자 V를 통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1H와 닌자 V로 촬영한 프로레스 로우 영상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